네,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상대 교역국에게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특허세까지 대폭 인상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허세가 23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됐나 이래서 좀 찾아봤는데 실제로 진짜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됐다고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저희한테 또 이제 관세 이걸 넘어서 또 이제 특허 전체 밸류에 막 5%씩 이제 매기려고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진짜로 이렇게 특허 가치에 대해서 5% 이렇게 뭐 받을 수가 있나요, 수수료를? 그 하워드 러팅 상무장관이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원빌 뷰티풀 빌 액트 같이 뭔가 감세 정책,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감세 정책이 원래 일몰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연장하기도 하고 정부 지출 일부를 좀 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상황에서 이 향후에 더 이게 쓰려고 하는데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세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세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워드 러팅 장관이 생각해낸 일종의 뭐 꾀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거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네. 특허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세 종류가 미국엔 있습니다. 실용 특허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술력에 대한 특허고요. 식물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종끼리 서로 교배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 마지막으로 디자인 특허는 모양새에 대한 특허인데 이게 특허가 한번 미국에서 출연이 되면 디자인 특허는 14년, 나머지 두 개 특허는 20년간 존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어떤 특허를 출원하시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 채택이 되면 향후에 20년간 그 특허권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특허를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특허를 출원하실 때 비용이 발생하고요. 네. 내가 만든 걸 등록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 특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에서 20년간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지 비용이 듭니다. 그 유지 비용 같은 경우가 현재로 보면 이게 뭐 어떤 특허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기업의 사이즈가 좀 크면 클수록 대기업은 좀 비싸게 받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좀 더 싸게 받지만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 출원하고 나서 3.5년, 7.5년, 11.5년이 될 때마다 정액제가 약간씩 금액이 늘어나도록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특허는 11.5년 차에 한 4,000달러 좀 안 되는 정도의 돈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4,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뭐 600만 원, 500만 원 좀 넘는 그 정도 돈이 되는데요. 요거를 앞으로는 특허 가치에 연동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싼 특허에 대해서는 더 많은 특허 유지 비용을 내야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특허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비용의 상승이에요. 네. 특허 유지 비용의 상승이고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이제 세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가진 사람이 내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기업들한테 그러면 전가를 해야 하는 게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특허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한테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뭐 기업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특허를 가지신 분 중에는 개인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싼 특허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일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애플이라던가 삼성, LG 이런 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특허가 비싼 특허에 대해서 비싼 유지비가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특허세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지비가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또 특허세를 인상한다라는 게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게 어떤 식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에 대해서 어떤 특허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 수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물리고 있잖아요. 아, 수익에 그러면 대해서, 예. 수익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내가 내고 있는데 특허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그 특허에 대해서 또 내가 세금을 내게 네, 되면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중과세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충분히 그럴 수 거죠.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오히려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특허 건별로 얼마씩 정액의 요금을 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는 특허의 가치, 한마디로 돈이 되는 비싼 특허의 경우에는 더 특허 유지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을 할 때 다른 나라 기업들이나 미국의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연구개발 같은 거 해서 네. 특허 출원하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왜 구조입니다. 갑자기 중국이 떠오르죠. 요즘 특허를 중국이 너무 많이 내니까 중국한테 그냥 또 이제 좀 삑 뜯으려고 또 특허된 거 다 내놔 뭐 이러는 느낌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랑 중국이 특허를 되게 많이 내고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특히 미국 인공지능 내에서요? 관련해서. 네, 미국 내에서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 네, 그럴 수도 결국은 등록하고 뭐 유지비를 받는 거지 실제로 이게 수익에 연동된 게 아니잖아요. 네. 한마디로 행정비를 더 받겠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중국에서 중국이랑 우리나라한테 걷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것도 AI랑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AI 쪽이 금액이 클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글로만 갔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진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법상으로는 얘네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좀 봐야 될 게 이 규모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연방 세입이 연방 정부가 1년에 걷는 세금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8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달러로는 4.9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현재 특허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이 미국 특허청 USPTO의 특허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39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네요. 전체 세수 중에 0.1%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앞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특허 가치가 지금 사실은 추산치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막 수조 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1%에서 5%를 거두면 사실 지금 0.1% 차지하는 정도가 앞으로는 그래도 한 1% 정도까지 한 10배 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세수가 부족한데라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잔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235년 동안 유지됐다라고 하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제도니까 이제 좀 손을 봐도 된다라는 명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가치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제 가치도 되게 불분명하고 좀 모호한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 기준이 최근에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PCT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다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네. 그럼 요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겠다는 건 요거에 약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미국 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는 비용 같은 것도 어려워지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 평가라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전에는 건별로 내는 예. 거였으니까 그 사실 가치 평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참. 그뭐이 USPTO 안에 뭐 이런 기구를 또 만들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사실 지금 관세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네. 이진우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세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그 품목 자체가 몇천 몇만 가지고 맞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은 계산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235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가 처음 하는 거 미국 역사에서 처음 하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많죠. 예. 전혀 뭐 놀랍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 등록이 할 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 비용을 받을 때 이렇게 다른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비용을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는 거죠. 특허라는 것도 낼 때도 사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검토를 그쪽에서 해서 특허를 접수하는 수수료도 들고 그 특허에 대해서 등록하거나 심사하는 과정도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특허 출원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면 공무원분들께서 그거 다 심사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변리사고 네. 자격증도 있고 되게 따기 맞습니다.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비용이 사실 꽤 많이 드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일종의 딱 정량적으로 묶여 있었다. 앞으로는 특허의 가치에 따라서 연동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서 보니까 이게 미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수에서 이게 특허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0.1%예요. 네, 그럼 0.1%. 굉장히 미미한데 이것까지 손을 댄다라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미국 정부 세수가 그만큼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일 수 있고요. 저는 예. 또 하나 드는 생각,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내에서 물론 이런 것들을 하면 애플 같은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R&D 많이 해서 특허 네.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 미국 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뭐 외국 기업들을 견제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예. 얘기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관세 수입을 좀 늘려서 자기가 하는 감세 수입 같은 것들에서 조금 비는 나라의 네네네. 곳간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세라는 게 사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지 않습니다. 네. 예, 그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라는 분이 되게 보형무역주의를 세게 해서 관세를 높이 매겼던 분이 있는데 그 당시는 관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컸고 지금은 사실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세금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빌미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3,500억 불, 5,500억 불처럼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또 소득세를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실질적인 목표 아닌가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스캇 베센트 장관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관세를 무기로 써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결국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라는 것을 통해서 딴 나라를 건드려서 그 나라들이 미국 안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결국 받아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조금 이게 세수를 사실 세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목적이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 원래는 정액세를 이제 퍼센티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세수 측면에서 얼마나 물론 메이크업이 되는 부분 좀 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부작용까지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국제 특허 협약이랑 어떤 부분에서 충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허 협약이라는 예. 거는 특허의 그 절차, 특허 등록의 절차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간소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협약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가게 되면 특허의 출원이나 특허의 특히 유지 같은 경우에 비용 산출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산출된 어떤 특허, 미국 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비용을 이제 계속 매기겠다는 것 같은데 다른 관세 이외에 다른 걸로도 이렇게 파급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떤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야 자기들의 나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내 특허 출원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져가게 될 확률이 크죠. 한마디로 굉장히 크게 가성비가 나오는 특허, 좋은 특허, 비싼 특허 아니면 사실 조금 돈이 덜 될 것 같은 특허들은 굳이 뭐 이렇게 비용 내가면서 그 특허를 미국에서 출원해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특허가 미국 내에서 조금 뭐랄까요? 덜 활발해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 밖에 있는 특허 너네는 우리한테 안 했으니까 막 쓸게 그리고 막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럼 근데 중국 이게 거 다 쓰면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사실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미국에 되게 해가 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235년 얘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글로벌 G1 컨트리가 될 수 있었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혁신 부분이 굉장히 네.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혁신 생태계를 앞으로 조금 폄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미국에게도 중기장벽으로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혁신기업 자체가 미국으로 좀 진출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